안녕하세요. 소신파 투자자입니다.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이 말은 앞을 볼 수 없었던 헬렌 켈러가 한 대답입니다.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혹시 현실에 부딪혀 소중한 비전을 잊어버리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 우리에게 비전과 결정의 힘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오래전에 헬렌 켈러에게 앞을 못 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주어졌다. 곧바로 그녀는 훨씬 더 안 좋은 게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페니는 91살 때 시력은 괜찮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시력은 계속 나빠지고 있지만 비전은 어느 때보다 더 좋다고 말했다. 멋진 대답 아닌가? 비전이 명확할 때 결정을 내리기 쉬워진다. 더 나은 삶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다. 그들은 희망이 없는 삶으로 자신을 구속한다. 성공해 보려고 여러 차례 진지하게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맛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반복되는 실패는 자아상을 손상시켜 자신의 잠재력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실패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따라서 설령 실패하더라도 번영하는 자신의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이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라. 이 비전을 고수하겠다고 확고하게 결정하라. 그러면 모든 면에서 더 잘 해낼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사업에서 어떤 성공을 원하는지에 대해 멋진 미래를 떠올려 보지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비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설사 어떻게 이루어질지 안다 해도 비전이 아니라 계획을 세운다. 계획은 영감을 불어넣어주지 않는다. 하지만 비전은 틀림없이 영감을 불어넣어준다. 비전이 생기면 이루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정신에 단단히 고정시켜라. 그 일을 어떻게 할지, 필요한 자원을 어디서 얻을지는 걱정하지 마라. 열정을 불사르며 결정하라. 이것이 중요하다.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걱정은 버려라. 당신보다 훨씬 강력한 어떤 힘이 있다. 이 힘은 완벽하다. 이 완벽한 힘이 책임지고 일을 성공시킬 것이다. 걱정만 늘어놓으면 상황은 더 나빠지기 마련이다. 걱정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걱정은 아무것도 막지 못한다. 걱정은 어떤 치유도 하지 못한다. 걱정이 하는 일이라고는 단 하나다. 걱정은 상황만 악화시킨다. 제임스 커크는 말했다. 걱정하면 믿음을 잃는다. 하지만 믿으면 걱정이 사라진다. 걱정은 슬픔을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의 기쁨을 앗아간다. 걱정이 온 국민의 취미가 된 것 같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걱정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커크의 말을 기억하라. 걱정은 오늘의 기쁨을 앗아간다. 걱정하지 마라. 행복하라. 믿음을 가져라. 뭔가 부족할까봐 걱정하는가? 그런 걱정은 우리의 공급원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다. 당신과 내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의 공급원에서 우리 삶으로 유입된다. 공급원은 단 하나, 바로 0이다. 모든 것은 0에서 나온다. 이 진실을 명확히 이해할 때 더욱 쉽게 결정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둘 중 하나에 근거한다. 하나는 이익을 얻느냐, 다른 하나는 손실을 피하느냐다. 하지만 이익이냐 손실이냐를 떠나 하나의 공급원인 0을 이해한다면 더 능숙하게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은 대부분 자신의 월급이 회사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월급은 유일한 공급원인 0에서 나온다. 회사는 그저 월급이 나오는 통로일 뿐이다. 공급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0의 작용 법칙을 깊이 이해할 때 당신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결정의 성공적인 결과를 머릿속에서 생생한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그림의 실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0이 즉각 당신에게 보내기 시작한다는 진실을 당신이 알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내가 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수백만 명이 당신을 비웃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내 말에 반대하는 이유,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 회사에는 수백만, 수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법을 알려주는 탁월한 프로그램이 있다.
뉴리드 더 필드라는 이 프로그램은 돈의 무한 공급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려준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간다. 이 정도 큰 돈을 벌려면 결정이 필요하다. 게리 로버트는 삶의 장애물 정복학이라는 놀라운 책을 썼다. 이 책에는 더 효과적인 의사결정자가 되려고 노력할 때 엄청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 바로 사전 결정이다. 우리는 비행기로 여행할 때 사전 예약을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여행을 떠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다. 자동차를 렌트할 때도 마찬가지다. 해야 하는 결정을 미리 함으로써 없앨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생각해보라. 내가 직접 경험한 좋은 사례를 들어보겠다. 이슬람교도라면 누구나 금식을 해야 하는 기간인 라마단에 나는 쿠알라룸푸르 사무실에 있었다. 어느 날 차를 마실지 커피를 마실지 묻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차를 부탁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던 한 여성은 같은 질문을 받고 괜찮습니다. 지금 금식 중이에요. 라고 답했다. 이 여성은 사전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질문을 받았을 때 무엇을 마실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목이 마른지 아닌지는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전에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규율과도 잘 조화를 이루었다. 똑같은 개념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들은 사전 결정을 해둔다. 그래서 누가 초콜릿 케이크나 바바리안 크림파이를 권해도 와,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도 될까? 라고 묻지 않는다. 이미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나는 어떤 일이 불가능한 이유를 토론하는 자리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런 토론에 에너지를 쏟아봤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은 내가 원하는 것 이외의 결과뿐이다.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토론에 다른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걸 보면 놀라울 따름이다. 그들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다고 진지하게 말하면서도 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지 이유를 늘어놓기 시작한다. 그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는 일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결정하면 얼마나 많은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지 상상해보라.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사전 결정에는 충분한 훈련이 뒤따라야 한다. 정상에 오른 사람은 모두 훈련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훈련과 성공의 관계는 탄소와 강철의 관계와 같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매우 신속하게 결정하고 결정을 바꿔야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한다. 반대로 성공을 거의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더디게 결정하며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자주 바꾼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받는다. 성공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과 확연히 대조된다.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럽지만 10중 8구 성공에 해로운 행동이 있다. 바로 군중을 따르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군중은 늘 잘못된 길을 갔다. 어렸을 때 이 아이처럼 해라거나 저 아이가 하는 대로 해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는 군중을 따르도록 길들여진 것이다.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옷까지 비슷하게 입으라고 한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며 다른 사람과 비슷하지도 않다. 당신은 유일무이한 존재다. 유일무이함이 모나리자를 가치 있는 작품으로 만들었다. 모나리자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인 것처럼 당신 역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다. 당신 자신의 모습으로 존재하라. 군중에게서 벗어나라. 스스로 결정을 내려라. 인본주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한 사람들을 연구하는데 평생을 바쳤다. 그는 우리가 내면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외부 환경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매슬로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일에서 즐거움을 찾았다. 그들에게는 일과 놀이 사이에 뚜렷한 구별이 없었다. 매슬로는 이렇게 말했다. 자아실현을 하려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하며 나아가 그 일을 잘해야 하고 즐겨야 한다. 매슬로는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모두 자신만의 가치관을 지녔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가치관은 사회나 부모, 주변 사람들이 부여한 것이 아니었다. 성공한 사람은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스스로 가치관을 선택하고 키워나갔다. 당신 인생은 중요하다. 그리고 인생은 짧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한 일을 해낼 능력과 잠재력을 지녔다. 하지만 먼저 결정해야 한다. 지금 가진 자원을 활용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한다. 위대한 의사결정자였던 윌리엄 제임스와 토머스 에디슨의 말을 전하고 싶다. 저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가 신체 능력과 정신 능력을 자기 잠재력보다 아주 조금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개념을 확장해보면 인간은 자신이 만든 한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토머스 에디슨은 말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역량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스스로 깜짝 놀랄 것이다. 이들의 통찰을 활용할 수 있다.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이는 꿈이라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결정하라. 위대한 리더들의 삶을 연구하겠다고 결정하라. 그 결정에 제임스와 에디슨이 말한 잠재력을 개발하겠다는 결심을 결합하라. 당신에게는 잠재력이 있다. 이 잠재력을 사용하라. 이 귀중한 정보를 활용하라. 당신 안에 위대함이 있다는 진실을 인식하라. 당신 안에는 마음껏 활용되기를 기다리는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이 있다. 오늘 당장 시작하라. 지금보다 더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당신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신파 투자자였습니다. 이 영상은 밥 프록터의 부의 시크릿 중 일부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잠재력은 스스로 내리는 결정을 통해 꽃 피웁니다.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위대함을 깨우고 자신만의 비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다면 어느 순간 놀랍도록 눈부신 현실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